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5달째 끌어오면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조사받거나 사법 처리가 됐는데 딱 한 사람이 빠져 있었죠.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드디어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이제 수사 압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자신은 몇 년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끌고 들어가겠다. 현직 검찰 간부급들 중에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 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나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커넥션. 나 죽이려면 다 각오해야 할걸?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릴 테야. 협박이죠. 네. 네, 지금 이게 바로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검찰 관계자에게 들었다라고 한 전언입니다. 김어준 씨가 네. 자기가 들었다라면서 밝힌 내용이에요. 네,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랑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려면 각오해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엄포 수준으로 말을 한 거네요. 뭐 죽이려면 각오해라. 나는 얼마든지 살아도 좋으니까 검찰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감정적 발언까지야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전체적 맥락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 수뇌부들 이를테면 김순환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특수본부장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와 1000여 차례 이상 통화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검찰이 우병우 수석이 만약에 최순실 씨의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최순실 씨 조사하기 전에 재벌의 압수수색을 하기 앞두고 바로 돈을 돌려준다든가 수사 기밀이 누설됐을 텐데 그것은 검찰 수뇌부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뇌부인 김순환 검찰총장이라든가 이영렬 중앙지검장 등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들이 좀 와전되어서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리면 검찰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씨가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좀 착각하고 이걸 해석한 것 같은데 말한 걸 보면요, 내가 몇 년도 감옥에 살아도 다 끌고 가겠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정확히 말하려면 내가 더 몇 년도 감옥에 살아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말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지만 내가 더 몇 년도 감옥에 살대로 다 끌고 들어가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그대로 저렇게 해석한다면 제가 말이 안 되고 제가 보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 가족회사 정강의 문제. 이것이 사실은 검찰의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거기에 인사 개입이 얼마나 했느냐, 특혜를 받았느냐 하는 거하고 검찰의 여러 가지 주요 수사에 있어서 과연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는데 이거는 현재 검찰 수사에서 우병우를 수사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병우 씨가 미리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 전에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어느 검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믿기 어려운 말이고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부분이 계속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됐어요. 사실이냐, 저렇게 말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이 우 전 수석이 이제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업무방해, 직권남용 얘기가 나오는데 감찰반, 민정수석실 산하에 움직였던 별동대 특감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수법을 썼느냐 이렇게 저희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지시를 거스른 문체부 감시 담당자를 감찰해봐라라고 해서 갑자기 그 감찰반이 그 감시 담당자에 뛰어들어갔고 거기서 압수수색을 무단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청탁을 시인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강요를 해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그 휴대폰 받아서 휴대폰 속에 통화 기록 조사해서 이제 개인적인 비리를 몇 개 잡아서 그걸 약점으로 해서 더 이제 강요를 하고 또 그 약점으로 해서 자천성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 이제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제 감찰반 이런 거는 역대 정권마다 다 있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또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었고, 별칭이 있었죠. 예, 사직동 팀. 다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특감반 이름이 별동대. 예, 근데 우병우 수석이 이제 맡으면서부터는 이제 그 속에 검찰 출신들을 많이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하는 방식이 좀 강압적이고, 뭐 조사는 특검하는 방식이, 특별감찰 방식이 좀 굉장히 검찰스러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더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불법적 소지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뭐 양말 벗고 올려서라 이런 아주 모욕적인 인격을 벽 보고 뭐 그런 돌아서세요, 그런 거. 그런 건데 예. 사실 저 정도는 뭐 과거 정권에 의하면 모욕도 아니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뭐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그 민주운동 했던 사람들 잡아서 조사할 때 첫 이야기가 너 같은 건 돌에 매달려서 인천 앞바다에 빠뜨려도 부산 앞바다에 빠뜨려도 아무도 몰라. 이게 처음에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겁을 줘서 빨리 불게도 하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압박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있던 시절의 수준의 이야기를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감찰반의 감찰반원들이 이렇게 국가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억압하고 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했던 민정수석실의 그 무소불위에 네.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될 민정수석이 법을 뛰어넘는 이런 행태가 오늘의 이런 비극을 만드는 그런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병우 전 수석이 운영하던 이 특감반, 별동대 요원이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감찰 지시를 내린 직원들을 온정적으로 처분을 했느냐.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네,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 영화에서나 옛날에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내부자들이나 뭐 이런 영화에서 나올 것 네. 같은데 저는 정말 저것이 실체적인 진실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네. 만약에 저게 실체적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87년 체제가 이전에 거의 50 이전 체제로 넘어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저 부분이 만약 실체적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미 특검이나 이영렬 특수본 1기에서 뭔가 그 조치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조만간 그 우병우 수석을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언론에 나올 거라 한다고 하면은 영장 범죄 기재 사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저게 들어갔다고 하면 영장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안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것이 실체적 진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해 볼 필요는 없지 않다 싶습니다. 자, 허정대 위원 뭐 검찰 오래 출입했고 잘 아는데 예. 이제 국민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간다니까 영장이 청구되는 수 있느냐 예. 또 발부 여부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검찰은 이미 이번 주 중으로 이제 6일 날 우병우 수석을 부르잖아요. 내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조사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다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병우 라인이 어떤 검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 요새 검찰 관련 영화를 많이 봤고 드라마를 봐서 많이 저런 의구심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뭐 특감반의 저런 협박성 발언이라든가 강압적인 수사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백주대낮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금을 차단하고 그리고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검찰도 예전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지금에 있어서 우병우 수석에게 한 사람에게 희생양을 강요할 게 아니라 검찰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독립적이고 그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 보여주려면 지금이라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임을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도 자기가 임명받은 대통령도 구속되었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떳떳하게 우병우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김수남 총장 스스로가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할 때만이 국민들이 검찰이 이제 국민의 검찰을 거듭나는구나라고 하지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우병우 한 사람에게만 희생양을 삼고 검찰은 또다시 검찰 개혁을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의 눈길을 멈추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검찰의 눈길 내일은 검찰청사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